안녕하세요. 페이지 터너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예비 어울러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어느 도시로 어울 가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진행 중인데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직접 토론토에서 생활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도시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 워홀 제한 나이가 바뀐다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됐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워홀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기 전망도 좋지 않았고 1년 정도는 영어를 배우고 오겠다는 마음이었죠. 영어가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도 했었고요. 30대 중반인 만큼 가서 그냥 식당 알바를 하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도시 선택을 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커리어를 이뤄갈 수 있는지의 여부였어요. 그렇게 여러 에이전시의 상담을 받아봤고 최종 선택한 곳은 토론토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공이나 커리어와 연관된 직장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랑 가깝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쉬운 선택이 된 것 같아요. 도시 선택을 하기 전에 우선 캐나다 현황을 알아볼게요. 캐나다는 지금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한국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며칠 전에 캐나다의 총리 트리도가 자진 사임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트리도 총리가 자진 사임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 성장과 이민 정책의 실패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민 정책인데요. 캐나다는 이민자의 천국이라고 불리죠. 캐나다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노동력이 부족하거든요. 캐나다는 전 세계 땅덩어리가 두 번째로 큰 나라로 한국보다 100배 정도 크다고 해요. 여기 토론토 앞에 있는 온타리오수만 해도 서울과 경기를 합친 거의 2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구는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4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 대략 40만 명이 사는 느낌인 거죠. 40만 명이면은 한국의 커다란 구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 크기예요. 땡땡시 땡땡 구할 때 그 구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충청남도 서북구에 사는 인구수가 40만 명 정도라고 해요. 한국으로 치면 한 구에 살 인구가 전국에 퍼져 있는 거죠. 이제 대충 인구 밀도가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새 나라는 자원대국으로도 유명합니다. 땅덩어리가 큰 만큼 자원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자원이 바로 석유인데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웬만한 중등 국가들보다 석유 매장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외에도 석탄, 우라늄, 천연가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땅 파면 돈이 펑펑 나오는 거죠. 근데 땅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트리도 총리가 부임하고 나서 이민자를 너무 급격하게 받았다는 건데요.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는 1980년부터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팬데믹 이후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만 명 넘게 인구수가 증가하는데요. 2023년에는 127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인구 증가분이 거의 다 이민자들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2021년에서 2024년 인구 증가 인원 중 98% 이상에 해당하는 298만 명 정도가 이민자고 7만 명 정도가 자연 출생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워킹홀리데이 오는 사람, 학생비자로 오는 사람은 합치지도 않은 거예요. 유학생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어 배우러 캐나다 많이 오시잖아요. 근 5년 통계를 보면은 2019년 63만 명에서 팬데믹 때 빼고 매년 유학생 수가 증가해서 2024년 기준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캐나다는 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요. 그래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에는 숫자 상한선을 뒀는데 유학생 숫자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어요. 캐나다로 오는 유학생들은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학생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을 스폰서십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인도 등 몇몇 특정 국가에서는 유학생을 통해서 가족이 다 같이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 숫자는 공식 통계는 없는데 적게는 몇십만, 많게는 3,400명까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고 캐나다가 이 인구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인구 증가분이 아이돌이라면은 당장 집이 필요하진 않을 텐데 이민이나 유학생은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성인에 가까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의료 문제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해요. 캐나다는 대부분의 의료가 공짜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진료받는 거 기다리다 병이 낫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만난 이민 1.5세 분이 하시는 말이 정말 급하면 병원 가지 말고 택시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서 의사하다가 캐나다로 이민 오는 사람 만나는 게 더 빠를 거라고요. 이것처럼 현재 캐나다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난 캐나다에 조금 오래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 살던 분들 이야기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본가는 인천이었는데 사실 토론토 와서 이게 비싼 건가? 이게 살기 힘든 건가? 도대체 얼마나 살기 편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 도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고 있는 만큼 토론토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감안해주세요. 첫 번째는 도시 및 생활환경입니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죠. 경제, 문화, 금융의 중심지로 티프 등 다른 도시에 비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많은 편입니다. 캐나다의 수도는 같은 주에 있는 오타와예요. 캐나다 인구 중 40%에 가까운 1,600만 명이 이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고, 토론토에 거주 중인 인구는 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토론토는 캐나다의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서울이라고는 해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느끼기에 토론토는 좀 낙후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요즘 서울이 워낙 발달해서 엔간한 어떤 나라를 가도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는 할 텐데, 저는 토론토 오자마자 되게 밋밋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자연이 펼쳐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련된 도시의 느낌도 아니고, 여기 오래 살았던 분들 말 들어보면은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처럼 토론토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도시인데요. 토론토에 사시면 대중교통이 비교적 캐나다에서는 잘 돼 있다고 해요. 실제로 토론토 내에서 생활하시면 차가 필요 없어요. 물론 캐나다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오시면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따라올 나라가 없죠. 역체감 장난 아닙니다, 진짜. 배차 간격도 길고 툭 하면 지연되고 고장났다고 운행하는 날도 엄청 많아요. 기후는 확실히 한국보다 추운 것 같아요. 최저 기온이 엄청 낮지는 않은데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체감 온도가 확실히 더 낮게 느껴지는 느낌, 서울보다 조금 더 춥고 강원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밴쿠버는 BC 컬럼비아주 남서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인구수가 65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예요. 메트로 밴쿠버 광역 인구로 치면 캐나다 3위라고 하는데, 차가 없이 생활하는 대다수 어울러분들에게는 생활환경이 밴쿠버 도시 안쪽일 거예요. 밴쿠버 시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밴쿠버가 워낙 유명해서 저는 밴쿠버도 토론토만큼 큰 도시인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작더라고요. 도시 면적이 토론토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밴쿠버는 영화 및 TV 산업의 중심지로 할리우드 노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영화 관련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밴쿠버는 온화한 기후를 가진 도시로 덕분에 겨울에 눈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와서 레인쿠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살기 좋다인데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권에 자주 들 정도로 살기 괜찮은 도시로, 중국, 캐나다인을 비롯해서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현재는 북미에서 평균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8위, 북미에서 1위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도 나름 잘 돼 있다고 해요. 워낙 도시가 적다 보니까 웬만한 거리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캘거리는 알버타주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가 160만 명 정도 되는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카우보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스탬피드 축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캘거리는 2024년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의 공동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유명 관광지인 밴프, 캔모어 등 모두 캘거리 근처에 있어요. 대중교통은 앞에 두 도시에 비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중교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요한 곳은 다 간다고 하네요. 캘거리 날씨는 춥기로 유명합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기도 했고, 또 바로 옆에 로키 산맥이 있어요.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물가입니다. 캐나다 물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오기 전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GDP 등을 감안하면 저는 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난 유학생분이 캐나다가 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싼 것 같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월세도 안 내고 엄마 카드로 생활하는데 여기서는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월세는 엄마가 내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자기는 낯선 사람이랑 같이 못 산다고 꼭 아파트에 혼자 살아야 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적의 논리사고 외모를 가진 분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캐나다 물가 비싸게 섞이는 건 집값이에요. 캐나다는 주거시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북미하면 떠오르는 주택인 하우스,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같은 조금 럭셔리한 거주시설인 콘도, 그리고 그보다 아래 단계의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거주시설인 아파트먼트요. 통계에 잡히는 건 보통 콘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통계 설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원베드룸 콘도 기준으로 토론토와 밴쿠버는 월세가 2,300에서 2,400달러 정도예요. 참고로 밴쿠버랑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집값 투톱을 달리는 도시입니다. 캘거리는 1,700에서 1,8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 원 코노라고 해서 한국에 5평짜리 그 쥐똥만한 원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서울에 월세 구하려면 월세 기준 보통 60만원 넘어가죠. 보증금도 껴야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베드 콘도는 수영장이랑 헬스장 딸린 고급 주거시설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조금 작은 신축 아파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평수로 치면 보통 15평 정도 되더라고요. 원베드 같은 경우는 15평이 좀 넘는 것 같고, 보증금은 집주인마다 다른데 보통 1개월치 열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원베드보다 작은 집으로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이 스튜디오도 평수로 치면 대충 15평에서 12평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신혼부부들이 살기 충분하고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스튜디오는 다운타운 내에 있는 스튜디오 기준으로 한 2,000불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싼 건가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에 들어가는데 200만원이면 저는 싼 것 같은데, 강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운타운이면은.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 본 게 있는데 서울 아파트 월세가 370만원인가? 한다고 봤는데, 저는 2,000불 정도면 그래도 싼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외에도 조금 더 저렴한 거주시설인 아파트먼트는 스튜디오 기준으로 한 1,500에서 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워홀 오시는 분들은 방 하나 빌려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위치나 건물에 따라 대충 1,000달러 초반 정도면 충분히, 그 이하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70% 정도 높아서 충분히 살만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250만원 한다 이런 통계보다는 훨씬 싸고요. 충분히 살만하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물가는 생활물가입니다. 생활물가는 진짜 생활하기 나름인데, 외식을 많이 안 하시면은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2024년 상반기에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우리나라가 뉴스가 나왔었죠. 그때 사과 하나에 7,000원 한다 그런 뉴스 제가 본 것 같은데, 저 그때 캐나다에 있었는데 사과 1.3kg에 4,000원 주고 샀어요. 외식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나라니까요. 그래서 생활물가는 새 도시를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내가 살기 나름이니까. 사실 물건이야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크게 차이 나는 항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세금인데요. 캐나다는 미국처럼 주의 연합이죠. 그래서 주마다 세금이 달라요. 대부분 매장에 가시면 대부분 물건 가격을 세전으로 포기하고요. 어느 주에서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같은 가격 물건도 최종 결제 금액은 10%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캐나다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GST, PST, HST인데요. GST는 Good and Service Tax의 약자로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상품 서비스세입니다. 대부분의 재와 서비스에 적용이 되고요. 세율이 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PST는 Provisions Sales Tax의 약자로 각 주 정부가 별도로 부과하는 판매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마다 세율의 범위가 다르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HST는 Harmonized Sales Tax의 약자로 GST와 PST를 통합해서 하나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는데 제가 있는 토론토에서는 HST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 HST가 온타리오주는 13%입니다. 밴쿠버가 속해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GST 5%, PST 10%에서 총 12%고, 캘거리가 있는 엘버타주가 PST가 없어서 GST만 5% 붙어요. 엘버타주가 캐나다에서 가장 세금이 낮은 주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토론토에서는 113달러를 내셔야 되시고, 밴쿠버는 112달러를 내시는 거예요. 캘거리는 105달러가 되겠죠. 이 세금이 은근히 큽니다. 토론토에서 음식점 가셔서 결제하실 때 팁 포함하면은 거의 추가 금액이 30%까지 붙거든요. 40달러인 줄 알고 먹었는데 결제할 때 보면 50달러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캘거리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다음 이야기해볼 항목은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알아볼게요. 캐나다는 주마다 세금이 다른 것처럼 최저임금도 다릅니다. 주별 최저임금은 토론토가 17.2달러, 밴쿠버가 17.4달러, 캘거리는 15달러입니다.
캘거리가 최저임금이 제일 낮긴 한데 집값이나 세금 같은 거 생각하면은 생활하시기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 숫자는 아무래도 온타리오주가 훨씬 많은데요. 인구 수도 그렇고 또 온타리오주의 수도인 오타와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2024년 11월 기준 온타리오주의 노동인구는 810만 명이고 캐나다 전체 노동인구가 2210만 명인 걸 감안했을 때 3분의 1 이상이 온타리오주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외에 알버타는 256만 명,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28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처럼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단순 서비스직보다는 커리어를 염두에 두시고 회사 취직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금융이나 비즈니스, 미디어 쪽은 토론토가 강세입니다. 특히 토론토가 캐나다의 미디어 허브라서 미디어 쪽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토론토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 IT 관련은 밴쿠버나 캘거리가 요즘 강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밴쿠버는 영화 같은 문화산업, 캘거리 같은 경우는 석유 산업이 강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링크드인이나 인디드로 살펴봐도 토론토에는 IT 관련 회사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마케팅, IT 쪽 채용하는 거 보면은 브리티시 콜럼비아가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통계 자료는 아니고 완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영주권이 없으면 회사 취업은 쉽지가 않아요. 최소한 캐나다 대학 졸업 후 나오는 PGWP 비자 정도는 있어야 취업이 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대기업 다니다가 온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인 아니고요. 외국인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도 취업을 못하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한 7년 정도 경력이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토가 일자리가 많으니까 토론토로 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 토론토가 실업률이 높아요. 캐나다 통계청 최근 5개월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온타리오주 실업률이 7%대 중반, 토론토는 8%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캐나다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7% 초반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캘거리나 4% 후반대의 밴쿠버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더 높은 건 확실하죠. 제가 느끼기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한국이랑 비교해서는요.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는 인사팀으로 일해보고 싶어서 여러 곳에 지원을 했었는데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거든요. 반면 여기서는 그래도 꽤 연락이 오더라고요. 물론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면접에서는 떨어졌지만 여기서는 전화 면접 되게 많이 봐요. 그 온라인 줌 미팅으로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제가 내린 결론은 일자리도 생각보다 구할만하다입니다. 최근 이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실업률이 높게 나온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자분들은 전부 다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생각한 걸 토대로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캐나다를 샐러드볼이라고 하더라고요. 샐러드는 하나로 섞여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각 재료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샐러드볼은 이를 빗대서 각각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하나로 섞이지 않은 상태를 빗댄 표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샐러드가 여러 재료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건 좋은데 특정 몇몇 재료만 왕창 들어가 있어요. 특히 토론토가 그래요. 제가 각 문화가 공존하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 섞이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와서 보시면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끼리,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끼리,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끼리 이렇게 아무래도 자기 모국어 쓰는 게 편한 사람끼리 몰려다니더라고요. 또 이게 조금 더 섞인다 싶으면은 뭐 동아시아인은 동아시안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등등 비슷하게 생긴 사람끼리 다닙니다. 생긴 거 신경 안 쓰고 친구를 사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뭐 가볍게 만나는 진짜 뭐 술 한 번 먹는 친구는 상관이 없는데 뭐 속마음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무래도 모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죠. 사실 저희가 한국어로 이야기해도 저희 속마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앞에서 말씀드린 현 캐나다의 문제점, 총리가 자진 사임하기까지 만든 그 문제점 기억하시죠? 그 문제를 아주 직격으로 느낄 수 있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도시가 토론토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00만 명 정도의 유학생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 반 이상인 53만 명 정도가 토론토로 들어왔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론토 인구수가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사는 도시에 유학생만 53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으로 유학생이 많은 도시가 밴쿠버인데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난민 문제도 겹쳤어요. 유엔 자료를 보면은 2023년 캐나다의 난민 망명 신청 인구수는 전 세계 5위고 2024년 추산으로는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중에 90% 정도가 온타리오주랑 케벡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난민들의 숫자 자체는 몇만 명 정도
것 같은데 이들이 특정 도시로 몰리면 그것도 무시는 못하겠죠. 그럼 이민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또 온타리오입니다. 당연히 토론토로 몰리죠.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통 뉴커머들 중 50%가 온타리오, 29%가 토론토로 온다고 해요. 거의 이민자의 3분의 1이 토론토로 오는 거죠. 이민자나 난민들 같은 경우는 보통 부자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으로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국가가 튀어나옵니다. 두 국가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바로 인도예요. 서울시 토론토구라고 옛날에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문바이 토론토구예요. 문바이 토론토구. 몇 년 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인구 1위를 먹었죠. 이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 가는 나라가 1등이 미국이고 4위가 캐나다라고 해요. 인도 외무부 통계자로 따르면은 2024년 5월 기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 숫자가 29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토론토 전체 인구수가 300만 명인데 인도 사람만 290만 명이 캐나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불법 치료자가 아마 포함이 안 된 통계일 텐데 불법 치료자 통계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일 것 같기는 한데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캐나다 내 영주권자, 이민자, 유학생 수 압도적 1위가 인도예요. 그 외에 2, 3위가 뭐 중국, 필리핀 이 정도고요. 그럼 이 많은 인도인들이 이제 대충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답이 나오겠죠. 토론토예요. 제가 주말에 토론토 번이라는 곳에 있는 아울렛에 갔었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거기는 힌두어밖에 안 들리고 인도인밖에 안 보였어요. 정말 무슨 인도 쇼핑몰에 와 있는데 거기 외국인 몇 명 있는 느낌? 그거 사진 찍었으면 그냥 인도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인들이 문제가 가족 단위로 이민을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애들도 많고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뭐 애들이야 커가면서 배우겠지만 노인들은 그냥 영어를 아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다음으로 많은 인종이 뭐라고 했죠? 중국계랑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캐나다 이민 통계를 뼈로 느끼고 싶다. 이게 캐나다 이민 통계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그 통계의 효용성을 느껴보고 싶다. 토론토로 오시면 됩니다. 토론토 오시면 그냥 여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인도인 거의 반 정도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이랑 중국인 있고 뭐 일본 사람 있고 한국 사람 있고 정말 백인 보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서양인 비율 백인이나 흑인을 뭔가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토론토보다 이태원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랑 캘거리도 이민자들이 많기는 하고 중국인, 인도인 많기는 한데 토론토만큼은 아니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토론토의 장점이자 단점 중 하나는 한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영어 한마디 못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안 쓰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고 영어가 안 느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미 영어가 아니라 인도 영어나 중국 영어를 잔뜩 듣다 보면은 토론토 도심에서 살면은 영어 실력 키우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웬만해서는 저는 토론토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도 도시를 이동하려고 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동하지 못했는데 그때 이동했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종합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도시는 캘거리예요. 밴쿠버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일자리 자체가 적어요. 실업률이 낮기는 한데 워낙 그 인구수도 적고 작은 도시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적고 저는 전 직업이 기자였고 이거저거 물어보는 걸 좋아해서 캐나다 오래 사신 분들한테 이거저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밴쿠버는 일자리가 너무 적고 물가도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실제로 밴쿠버 GDP가 1인당 39,000달러인가? 21년 기준으로요. 24년 좀 더 늘었겠죠. 근데 그거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여기도 인도인이랑 중국인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밴쿠버 기후가 워낙 따뜻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홈리스들을 밴쿠버로 이주시킨다는 걸 어디서 들었어요. 겨울에 얼어 죽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건 오피셜은 아니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니까 참고하세요. 반면 캘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캐나다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도시라고 해요.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 로키 산맥, 그리고 뭐 서울에 비해서 좀 저렴한 물가까지, 캐나다 내에서 좀 저렴한 물가까지 살기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캘거리에서는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고요. 아직까지는 이민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뭐 제가 통계청을 들어가서 보니까 캘거리로 지금 이민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토론토나 밴쿠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캘거리 옆에 있는 밴프라는 관광도시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정말 일자리 얘기를 5분이면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만약 올해까지 캐나다에 있는다면 여름에는 밴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